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이트 인터뷰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대가를 모시고 그분의 경륜과 통찰을 경험하는, 그러면서도 실시간으로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비욘디의 자랑인데요. 드디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예고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모신 분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말씀들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제가요, 실버 성형입니다. 요즘은 이제 60대뿐 아니고 50대, 40대까지 점점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뭘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 나온 분이시죠. 성형외과 전문의십니다. 우리 박동만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가족 여행 오셨는데 예. 그래도 흔쾌히 방송 출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예. 오랜만에 오셨죠? 예, 우리 90년에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 왔던 게 처음이고, 그 위에 한 5년, 10년 뭐 해서 성형외과 이제 학회가 제주에서 열리면 온 거는 있지만, 이렇게 가족이랑 한번 릴렉스 하기 위해서 온 거는 처음이에요. 와, 그런데 때마침 날씨가 예술이에요. 너무나 맑고 화창하고 따뜻하고 빛깔도 참 곱지요. 예, 공기도 쾌적하고 날씨도 춥지도 덥지도 않고 네, 너무 좋아요. 우리 박동만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 그 아이들 학부모로 서로 알게 됐지요. 그게 벌써 한 15년 전쯤 15년 됐네요. 전 네, 됐죠. 15년 전부터 이제 학부모로 알게 됐고, 또 이웃사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욘드에도 그동안 여러 번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실버 성형, 특히 안면 거상술을 비롯한 이쪽 미용 수술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음껏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안 드릴 수 없는 게 요즘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예,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저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뭐 최근에는 뭐 우리 VIP께서 외유하실 때 동반하는 걸로 뭐 왜 동반하느냐 뭐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 외국에 나가면 비행기에 타는 사람만 한 200명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박동만 선생님이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문 의사로 그렇죠.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렇게 잘 되셨으니까 보람도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좀 모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이 방송 한 몇 주 됐지요. 예. 거기서 또 제가 보기에는 참 뭘 좀 시비를 거는 듯한 영상이 나가서 제가 오늘 방송 모실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이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성형외과 전문의가 왜 동반하느냐. 국가원수를 동반하느냐. 뭐 이거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인원이 외국에 출장을 가다가 보면 뭐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픈 일도 생기지만 외상이 많이 생겨요. 어디 넘어져서 다치거나. 뭘 하거나 끓기거나 베이거나 해서 외상이 생기는데, 외상이 생기는 거는 우리 내과 주치의 선생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비서진에서. 아하. 그래서 반드시 이거 외상을 처치하는 의사가 동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외과 계통의 의사들을 번갈아 가면서 내과랑 같이 해서 이제 외유를 나가시는 그런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그 코 수술, 눈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재건 외상을 다 성형이라고 외상을 뭐 피부가 찢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걸 다루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은 이번에 뭐 또 팔인가요? 외유를 따라
가셨잖아요. 지난 가을에 파리에 갔었고 뭐 미국도 뭐 수행했었고 여하튼 갈 때마다 사소한 외상 환자들이 생겨요. 그걸 빨리 처치를 해서 빨리 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또 저의 임무죠. 네. 제가 아는 우리 박동만 선생님은 정말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공사를 잘 구분하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오히려 친하게 지내다가 그 자문의가 되신 다음에 괜히 제가 전화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뭐 인간사에 뭐 방송에 한번 제주도의 얼굴 한번 보는 것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아무튼 그 대통령 자문의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소속을 또 궁금해하는 분이 계신데 병원을 지금 제가 화분도 하나 못 보내드렸어요.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이제 뭐 한 10개월쯤 된 것 얼마 안 같아요. 됐죠. 취임하시고 또 여러 명 원래 7명이 같이 공동 개원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 뭐 해서 한 10달 전쯤에 그 건너편으로 이제 단독으로 조용하게 정말 조용하게 환자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은 어떻게 되죠? 그냥 뭐 온갖 이름을 다 해도 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냥 제 이름 약자로 PDM 이렇게. 박동만의 PDM. PDM, 예. PDM 성형외과. 예. 그 위치가 어디예요? 강남 그 신사역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축하 개원 아니요. 메시지도 하나 못 보내드리고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니 늦게라도 화분 하나 좀 보내드려야지. 아니 정말 그 아이들끼리 친하거든요. 그 사모님도 지금 계신데 그 사모님하고도 제가 도움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치가 뭔지 또 이렇게 불려가시면 괜히 부담스럽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토요일 날 지금 막 많이들 놀러 가셨을 터인데 오늘 제 방송 많이 오셨네요. 윤희님, 바다사나이님, 카스테라님, 나무를 보자님, 테리맘님, 또 유호명님, 한박웃음. 윤희님이 이제 질문 하나 하셨는데 잠깐 답을 해주실까요? 예. 50대 중반이면 풀페이스 리프팅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거를 하기에 좋은 나이가 있을까요? 나이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나 대부분 한 100년을 살아요. 근데 20대 모습으로 10년, 30대 모습으로 10년, 40대 모습, 각각의 모습으로 한 10년을 사는데 만약에 50대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그 부분은 40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향후 한 10년을 또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50대에 수술을 결심했다 하면 그 사람은 100년 동안 자기 일생에서 40대의 모습이 2번이에요. 오, 그러네요. 60대에 수술을 결심하면 100년 동안 50대의 모습을 2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에 수술을 결심하셨다면 더 이상 늦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한 살이라도 빨리 수술을 하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모습으로 2번을 사는 거고 또 이 신체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가 신진대사도 좋고 해서 회복력도 훨씬 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50에서 55세라든지 교과서적으로 이 리프팅 할 때 적정 연령이 정해진 건 전혀 아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뭐 예. 40대에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모든 그 성형 수술의 그 출발점은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보고 당신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또는 남편이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또 남이 권해서 하는 수술은 결코 환자 본인이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이거 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좀 미흡해. 그러면 전문가한테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고 이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어떤 분들은 미용 성형 그 수술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분도 좀 계시긴 해요. 너무 그 사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허용이다. 필수 진료가 중요하지. 의사들이 너무 성형 쪽 하는 거 이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그 원로 교수님이에요. 제주에 네. 한번 오셨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녀 같더라고요. 막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새로 태어나는 것 같고 빠끈빠끈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이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래 이 성형 수술이 교황청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수술이에요. 네? 원래 교황청에서 네. 신이 만들어준 모습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해서 과거에는 성형 수술이 종교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수술이에요. 잠깐만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예요? 예, 뭐 진짜. 시험관 아기 시술 이런 거는 얘기 들었는데 아니 성형 수술도 성형 수술도. 교황청에서 캐톨릭에서 못 하겠다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야. 비오 교황님이라고 비오 교황님이 1958년도에 인간이 어떤 외모로 인해서 컴플렉스가 있고 위축되고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물론 신의 뜻을 거역하기는 이지만 성형 수술로서 그 컴플렉스가 없어진다면은 이거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오. 1958년도에 공식적으로 성형 수술은 해도 되는 수술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와, 그 비오 교황님이.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카톨릭 교리상 성형 안 수술을 되죠. 신자들에게 하지 말라. 그렇죠. 야, 그런 히스토리가 있군요. 사실 그 남자들도 누구나 자기의 무슨 컴플렉스 여러 가지 종류의 컴플렉스가 있지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또 실버 주로 제가 마주하는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젊은 시절 애들을 위해서 온몸 온 정신을 다 바쳐서 육아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이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위축돼요. 그런 분들은 조금 뭐 과학적인 힘을 빌려서 약간이라도 더 옛날 모습을 찾아주면 정말 가벼워지고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싶고 그냥 경쾌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람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아하. 수술 후에 환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음. 모습이 정말 우리 4시간, 5시간 열심히 일하는 정말 그게 모티베이션이에요. 그 기뻐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게 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자, 오늘 또 그 선생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이에요.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그 여러 가지 오늘 주제인 실버 성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술이 이제 안면 거상술. 이 분야를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성형외과 학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일찍 관심을 갖고 도입을 하고 수술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고 미국에 직접 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시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 본인을 좀 소개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원래는 대구에 사모님이랑 그렇죠. 같이 예, 저는 계셨다면서요. 대구 계명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저희 스승님이 성형외과학이라는 한국의 성형외과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에요. 아, 유명한 분이군요. 아직까지도 그분의 교과서가 볼륨 7권으로 된 교과서가 유일한 성형외과학의 교과서예요. 아, 조남이. 강자, 진짜, 성자를 쓰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강진성 선생님이 음. 7권의 성형외과학을 쓴 그 교실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트레이닝 전공의가 시작된 1987년 뭐 이 무렵에는 우리나라의 성형 수술이 미용 성형 수술은 거의 눈, 코 수술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수요가 아직 적었을 때고 제가 4년 동안 성형 전공의를 하면서 수련 생활을 하면서 딱 한 케이스 실버 성형 수술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명이요. 딱 그 당시에는 아. 정말 수요도 적고 아직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승님이 그 수술을 하는 걸 보니까 번쩍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좀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92년도에 이제 공중보건의가 되었는데 네. 3년 동안 거의 시골에서 공중보건의 생활하면서 거의 영어 공부만 했어요. 와, 아예 유학을 가시려고. 아예 나는 이거 공중보건의가 끝나면 정말 내가 95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는 아침 저녁 그 다음 날 또 아침 저녁 매일 하는 수술이 실버 수술이에요. 어허. 미국에는 벌써 실버 수술이 아주 보편화됐고 실버 수술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미국 가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수술을 보고 매일매일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한국에 와서 대구에서 처음에 수술을 개업했어요. 대구에서 열심히 제가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도 그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97년도인데 97년 10월에 롯데호텔에서 국제학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작고하신 고 이윤호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님이죠. 예, 네. 대구로 전화를 주셨어요. 닥터박,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닥터박이 이 실버 수술을 많이 한다는데 내가 이번에 그 프레젠테이션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닥터박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어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예, 뭐 맡겨만 주시면 제가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서 97년도에 처음으로 이 페이스리프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내가 어떻게 수술을 하고 이론이 이렇게 쫙 했어요. 의사들 앞에서. 그렇죠. 의사들 모든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뭐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의사들 앞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지방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나의 존재를 몰랐죠. 그래서 그렇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 위에 스승님들은 서울에 이제 같은 교수 아니까 야, 너 제자 중에 쟤가 누구야? 그 정도로 이제 저 수술은 우리나라에 하지 않는 수술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국제학회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되게 우리 학회에서는 어떤 수술이 도입이 되면 많은 의사들이 그걸 시행을 해봐요. 그렇죠. 시행을 해보고 한 2, 3년이 지나면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 여기서 뭐 막히고 여기에 무슨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있던데 어떠냐 해서 막 궁금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또 2000년도에 세브란스에서 매년 또 이제 심포지움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라이브 수술을 하면서 의사들은 강당에 수백 명 모여 있고 몇 명의 의사만 수술장에 들어와서 수술을 보면서 질문하고 야. 하는 그걸 2000년도에 이제 아마 세브란스에서 지금은 뭐 한 20m 됐겠지만 제가 할 때가 세브란스 미용성형 심포지움 제 4회 4회 라이브 수술을 하면서 이제 해요. 그 이제 라이브 수술에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라이브 수술의 요구가 생긴 거예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하는 걸 한번 보고 싶고 내가 하니까 뭐가 안 되던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지는 의사들의 욕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한번 하고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라이브 수술을 하고 2005년도에 삼성의료원에서 라이브 수술을 하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실버 수술이 쫙 이제 많이 좀 대중화되고 이제 그런 길을 걷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어떻게 보면 좀 해안이 있으셨네요.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미국에 가서 직접 공부하시고 국내에 도입을 했고. 뭐 해안이라면 해안이지만 네. 제가 87년, 8년, 뭐 90년 초에 나와서 나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눈, 코에 대한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쌓은 선배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아하. 나는 어디 가서 나도 눈, 코를 한번 합니다라는 뭐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뭐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수술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공부할 때 봤던 그 실버 성형 나 이거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해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지금 엄청 늘고 있다면서요. 인식도 바뀌고. 제가 그 유학 간 곳도 하와이예요. 하와이에 가니까 거기에 계시는 닥터 플라우라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잘 선택했다고. 너희 나라도 조만간 실버 성형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살고 부가 축적되고 그다음에 애들 보내고 나면은 반드시 찾게 되는 수술이니까 정말 잘 왔다고. 네. 또 하와이는 우리 얼굴을 보면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조금 달라요. 근데 미국 중에서도 저 본토 쪽으로 가면은 대부분 수술이 서양인을 위주로 이루어져요. 약간 달라요, 동양인과. 근데 하와이는 일본, 중국, 한국인, 서양인 거의 환자 분포가 반반이에요. 그래서 성형 수술을 공부하기도 아주 최적화된 장소였어요. 네. 그 의과대학 제가 다닐 때도 보면 이제 그 카데바 시신 갖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많이 예. 하죠. 예. 이 얼굴 안에 뭐 근육이나 혈관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람의 표정을 섬세하게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이제 근육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팔에는 이두근, 삼두근, 다리에는 쿼드리셉스라고 해서 뭐 4개짜리 근육이 있고 이렇죠. 우리 얼굴은 17쌍의 근육이 있어요. 표정 근육이라고 하는데 각종 표정을 짓기 위해서 17개의 근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웃기도 하고 야릇한 감정을 그 17개가 조화롭게 표현해요. 그 중요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장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맨 바깥층에 피부층이 있죠. 그 다음 피부층을 제치고 나면 그 안에는 또 도톰한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피하지방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구조물인 얇은 근육층이 또 하나 안쪽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어요. 막이 아니고 근육이요. 그렇죠. 오호. 근육, 막이 믹스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우리가 스마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이라고 그 약자로 그냥 스마스라는 조직이 내부를 한 번 더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아니 요새 뭐 스마스 많이 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많이 하죠. 그게 왜 스마스가 중요한 그거냐 하면 우리 안면 거상술 역사를 보면 여기 주름이 있으면 1900년 초에 1907년, 1903년도에 이런 수술이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는 그냥 여기에 단순히 피부를 좀 잘라내고 이렇게 당겨 꿰매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만 해도 여기 주름이 좀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어 보니까 다시 주름이 생기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발달된 게 피부만 바닥에서 들고 뒤로 쭉 당겨서 남는 걸 잘라내고 또 봉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주름은 많이 펴지는데 또 이게 자꾸 웃고 뭘 움직이다가 보면은 원상으로 돌아가고 쉽게 말해서 릴랩스라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하. 그래서 또 발전을 하다가 1973년도에 프랑스의 닥터 파이로니 미츠라는 두 아주 걸출한 의사가 이 구조물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제 논문으로 나왔어요. 스마스. 예, 스마스에 대해서 스마스라는 구조물이 얼굴에 있더라.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제 1973년도에 프랑스 의사가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뭘까요, 스마스가? 그 근막. 슈퍼피셜이니까. 얕은 근막이라고 해요. 네. 얕은 근육의 막,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어허. 두께로 하면은 뭐 A4 용지 뭐 한 5장 두께 정도의 막이 타이트한 막이 내부를 포장지처럼 탁 이 프로텍션하고 얼굴 있는. 예. 지방 바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층 아래. 그리고 근육 위에 있고. 그렇죠. 그 스마스층 밑에는 이제 17상의 표정 짓는 근육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아래는 이제 신경, 근육, 뭐 혈관, 각종 더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1973년도에 프랑스 의사가 스마스라는 조직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스마스에 대해서 피부만 당기니까 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스마스라는 근막 조직, 좀 더 힘있고 터프한 조직을 위로 당겨 올리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오래 가더라. 네. 이 모든 수술이라는 것은 predictable, 예측 가능해야 돼요. 내가 이 조작을 했을 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게 롱게비티,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효과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런데 스마스를 당겨 보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결과에 가장 근접하고
피부만 당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게 유지가 되더라, 그 자리에서. 그럼 요즘은 다 이 스마스를 스마스를 다 당기네요. 하죠. 예. 어허. 스마스를 당기는데 음. 스마스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으면 이게 흘러내리니까 우리 조물주께서 유지인대라고 아하. 쉽게 말해서 뼈에서부터 저 밖에 있는 조직까지를 꽉 잡아주는 인대가 있어요. 그 위치를 잡아줘요. 위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유지인대라는 게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굴 노화 현상이 오면 그냥 축 처지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처져 내려와요. 그렇군요. 그게 스마스가 있는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아요. 스마스가 이거 유지인대가 있는 부분은 딱 잡혀 있는데 유지인대가 없는 위쪽은 쳐져 내려와요. 그래서 울퉁불퉁. 또 유지인대가 잡고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아랫부분이 처지고 해요. 어허.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이유가 유지인대라는 게 곳곳에 쉽게 말해서 벽에 우리 뭐 종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앞핀으로 탁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허. 그런데 우리 종이가 오래 있으면 쭈글쭈글해져서 이걸 펴려면 앞핀을 다 뽑고 당겨서 다시 고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안면 거상술 하실 때 스마스를 당기는 것뿐 아니고 유지인대도 새로 다 리셋을 그렇죠. 해준다. 앞핀을 뽑고 리셋하는 것처럼 유지인대를 절단하고 그 앞쪽으로 가서 당겨야지 그 뒤쪽이 다 매끈하게 평평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마스, 유지인대, 현대는 그 대부분의 의사가 제대로 교육받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스마스도 조작을 하고 또 군데군데 있는 유지인대도 다 적절하게 잘라서 리셋을 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제는 그 부위까지 다 관여해서 제대로 한다. 예. 그러면 훨씬 결과가 좋다. 지금 그 그렇죠. 얘기시잖아요. 여기에 유지인대가 꽉 잡고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당겨봐야 안쪽에는 변화가 가지 않아요. 여기서 당기면서 이것도 유지인대도 없어야지 당겼을 때 안쪽까지 변화가 착 일어나. 네. 이거 저희가 또 뭐 수술 동영상이라든지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오늘은 뭐 그런 너무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예. 선생님과 그냥 대화하는 걸로 방송을 하고요. 그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성형외과 의사로서 안면거상술 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 좀 외람된 얘기지만 그 일반 의사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코나 눈이나 많이 하는데 오늘 주제인 이 실버 성형의 안면 거상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경력이 중요할까요?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문의 자격증을 눈여겨봐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중국어도 조금은 하고 중국도 자주 가신다면서요? 예, 중국어도 조금은 하고 뭐 영어도 조금은 해요. 그런데 환자들하고 중국어로도 뭐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해요. 오. 영어로도 웬만한 뭐 외국 사람들하고 소통은 가능한데 중요한 비즈니스를 할 때 반드시 대부분의 회사나 누구든 공식 통역을 세워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나 뭐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단 1%라도 그렇죠. 놓치면. 그런데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차이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전문의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뭔가 길을 벗어났다거나 뭐에서는 그 한계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 차이라고 보면 돼요. 뭐 일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일반 뭐 간단한 시술은 가능하지만 그게 약간이라도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걸 다시 제게대로 집어넣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뭐 부작용이나 등등 걱정이 많잖아요. 예. 그 사실은 저는 좀 외람되지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그 프렌즈라는 그 미국 드라마 있어요. 한 예, 10몇 년 예. 전에 뭐 엄청 유행했던 그 남자 셋, 여자 셋 나와갖고 예, 예, 화제가 되고 제가 영어 공부할 때도 그 드라마 자주 보면 참 재밌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그 주인공이 그 누구더라 그 리- 제니퍼 애니스턴. 예, 예. 그분이 그걸로 유명해져서 이제 뭐 브래드 피트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제니퍼 애니스턴보다 그 다른 여자 예. 거기서 모니카로 나온 어, 휘트니 콕스라는 여자분이 예. 너무 예쁘고 저는 진짜 참 아름답다. 아름다웠었죠. 예, 그런데 제 말이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납게. 프렌즈가 몇 년 전이죠? 한 한 30년 다 돼갈 그 거예요. 2, 30년 예. 오래됐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예. 직접 말을 했더라고요. 나도 너무 괴로워서 음, 정말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성형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야 이런 세계적인 여배우의 얼굴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건 좀 뭐가 잘못된 건지. 선택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택이요? 사람이 젊었을 때 이게 노화되는 과정을 보면 젊은 사람은 금방 불어놓은 풍선처럼 팽팽해요, 볼륨감이. 저 탄력이 있죠 피부가. 근데 아무리 탱탱한 풍선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바람이 빠지. 바람이 빠지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 이 피부는 드라이 진피, 이 진피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 콜라겐인데 우리 진피에 물을 빼고 나면은 70, 80%가 전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 30대가 지나가면 해마다 0.6%씩 누구나 감소를 해요. 볼륨이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고 피부 밑에 아까 지방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광범위한 피하 지방층이 점점 얇아져요. 그러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습이 사람이 옷을 오래 입고 나면 뭔가 헐렁해지고 축 처져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렇죠. 느낌. 흘러내리죠. 남아도니까 그래요. 처지는. 피부가 얇아지면서 길이는 길어져요. 표면적이 넓어져요. 그래서 같은 아주 유명한 스타인데 브래드 피트도 성형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브래드 피트도 아마 뭐 매스컴에 보면 많이 보일 거예요. 수술 전후 사진을 쳐보면 브래드 피트도 얼굴이 많이 처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우글쭈글해요. 그런데 브래드 피트는 소위 말해서 이 옷을 줄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헐렁한,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뭔가 남는 걸 잘라내고 제자리 위치시키고 박음질을 다시 하는 작업을 한 거고. 브래드 피트가 했다는 건 어디 언론에 나온 얘기인가 모든 보죠? 언론에 너무나 유명한 얘기예요. 그 안면거상으로. 예, 한두 군데가 그냥 브래드 피트만 쳐도 전후 사진이 쫙 나올 거예요. 브래드 피트가 잘생긴 게 수술 때문에 잘생긴 거네요. 지금 옛날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네. 프렌즈에 나오는 분들도 그렇고 옛날 모습만 기억하는데 요즘 나이 그분들이 20, 30년 지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울퉁불퉁하고 축 처져 있어요. 근데 브래드 피트는 현재 모습 보면 거의 옛날 좋아요. 모습.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예. 탐 근데 크루즈도 좋고 다 좋아요. 옷이 헐렁하면은 잘라내고 박음질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프렌즈의 그분은 옷이 헐렁해져서 이 수술을 하지 않고 뭔가를 넣은 거예요. 볼륨을 자꾸 채워 넣으니까 옛날에 우리 선풍기 아줌마라고 있죠. 네. 그분도 자꾸 처음에 남아도니까 팽팽하기 위해서 뭘 자꾸 넣다가 보니까 그까지 간 거예요. 와. 길을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분은. 이해가 되네. 예. 그러니까 필러 같은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네요. 필러를 넣기도 하고 지방을 넣기도 하고 요즘은 필러 지방은 그래도 합법화된 FDA에서 승인된 거지만 필러나 지방이 아닌 물질도 아직까지 많이 시술해요. 야, 야매로. 예. 네,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예, 그건 절대 안 되죠. 근데 일단 그 휘트니 콕스가 뭘 넣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볼 그렇죠. 때는.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자꾸 한 거예요. 아하. 간단은 하죠, 시술이. 우선 당장은 팽팽해졌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또 그래 돼. 또 했어요. 하다가 보면 이제 그 길로 점점 아니, 멀리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필러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필러 해도 돼요. 필러를 해도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노화되는 걸 보면
처음에 이렇게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보면 30대쯤 되면 너 이거 주름이 있네. 노화 초기에는 주름이 보여서 나이 있게 보이고 나이가 들켜요. 주름으로. 주름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런데 주름이 보이지 않는 한 10m쯤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한눈에 저 사람이 나이 들었다 들지 않았다를 우리가 첫눈에 탁 인식이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주름 때문에 인식하는 게 아니고 뭔가 바람이 빠져 보이고 맞아. 처져 보여요. 그거가 은근히 그 나이 들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름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필러가 적당해요. 그런 사람은 수술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초기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름은 필러로 해라. 필러나 보톡스로 아주 초기에는 보톡스나 필러를 해야 돼요. 아주 초기 노화 현상이 왔는 것을 수술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어. 그래서 필러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필러는 너무너무 좋은 약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머테리얼인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병원은 필러 해요, 안 해요? 우리도 할 때도 필러가 적당한 사람이 오면 당연히 하죠. 하는데. 예. 또 보톡스만 해도 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보톡스만 넣죠. 근데 이제 그 경우는 다 주름 위주로. 그렇죠. 주름이거나 아주 초기에. 노화의 초기 현상이. 근데 이제 많이 처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그건 오히려 처져 있는 거는 반드시 당겨 올려야 되는 거지. 채워 넣으려고 내려와 있는데 그 위에 모자란다고 채워 넣으면은 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휘트니 콕스가 선택을 좀 잘못한 그렇죠. 거고, 근데 그분을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의사분이 뭔가 좀 잘못 판단한 거네요. 의사분이 그걸 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필러나 보톡스는 다운타임, 그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뭐 맞고 2, 3일 지나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요. 아하.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의사가 먼저 뭐 필러나 그런 걸 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필러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수술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수술은 없는 것이 많지만 회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가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네요. 예. 자, 그 안면 거상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질문 몇 개만 좀 간단하게 스피디하게 답을 예. 좀 해주세요. 레몬그라스님이 거상은 좀 무섭다. 뿌띠로도 할 수 있냐? 그렇죠. 뿌띠가 있긴 있나요? 뿌띠가 있긴 있죠. 네. 뿌띠라는 게 뿌띠로도 이렇게 당겨 올리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실을 이렇게 넣어서 실리프팅, 네. 실리프팅이 뿌띠에 이제 제일 간단하면서도 다운타임도 가장 짧으면서도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longevity 기간. 지속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 효과 유지를 하는 그렇죠. 기간이. 효과 기간이 예를 들어서 실로 당기고 일주일만 열심히 조깅을 해도 쿵쿵쿵쿵 하면서 다시 내려와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치즈 와이어링. 치즈에다가 뭐 딱딱한 걸 하면 이 걸었는 실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치즈가 찌지 다 그냥 이렇게 그거 되는 거예요. 이 연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실을 넣어서 당겨 놓으면 실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영조직이 그냥 찌 하면서 다시 원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실 리프팅을 간단히 설명해 주죠. 실을 어떻게 넣는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실을 넣었는데 금방 내려와요. 그래서 실을- 요즘은 실에다가 음. 이렇게 가시처럼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넣어서 당겨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그 돌기에 조직이 걸려서 일정 기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그 절개하고 자르고 하는 게 아니고 바늘과 그냥 실로만 바늘과 실로만 들어가니까 간단하겠네요. 간단하죠. 간단한 것만큼 효과도 짧다는 걸 인식하고 해야 돼요. 나는 이거 하면은 뭐 몇 년 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또 금방 내려와 버렸어? 하면 그거는 잘못 알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효과 지속 면에서 짧다. 짧다는 뿌띠도- 건 대략 한 어느 정도? 한 1년, 2년? 1년은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되게 근데 또 실 리프팅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받아본 분이 알 거예요. 그래요? 받아본 분들이 그거는 1년 이상 몰라. 매일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정말 조깅만 해도 당연하죠. 그 중력을
그 치즈에 딱딱한 실을 걸고 있으면 야. 쿵쿵쿵하면 치즈가 그냥 떨어져요. 그 실이 끊어지는 게 실 아니고. 리프팅이 그런 취약한 단점이 예. 있구만요. 그러니까 운동 세게 하는 분들에게는 권할 수도 없겠네요. 자면서 몸부림 열심히 치고 나면 하루아침에도 이게 다 아이고 그 정도. 릴랩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실의 숫자를 굉장히 늘리기도 해요. 한 가닥 넣었다가 두 가닥 넣었다가 네 가닥 넣었다가 요즘은 막 수십 가닥을 넣기도 해요. 근데 그 실은 참 몸 안에 있어도 요즘은 대개 그 실도 녹아 없어지는 음, 그런 실을 해요. 아하. 마하고니 넣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녹지 않는 나일론 계통의 실을 사용했는데 음. 아 이게 버텨줄 줄 알았는데 못 버텨준다.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넣었는데도 못 버틴다. 그런데 이게 계속 남아 있더라. 그래서 또 이래 실의 재료도 흡수되고 없어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없어지면 뭘로 당기나요? POD라고 해서 반응이 생기나요? 안에서? 반응이 생기죠. 뭐든지 실이 지나가든 바늘이 지나가든 거기에는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 그 반응 조직도 뭔가 딱딱한 조직이에요. 우리 흉터살 보면은 그렇죠. 딱딱하듯이 흉터 같은 거. 딱딱한데 이 흉터도 오래 지나면은 연화가 되어서 부드러운 조직으로 또 바뀌어져요. 아, 그 딱딱한 흉터가 그대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 리프팅은 그런 그 장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런 효과는 오래가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일시적인 효과라도 내가 보겠다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수술이에요. 네. 자, 린다피님이 눈썹 하 거상 뭐 저런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눈썹 하 거상을 하면 눈이 흉터가- 처져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많은데. 그걸 여기 눈꺼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잘라내기도 하고 여기 눈썹 바로 밑에 여기를 잘라내고 당기기도 하고 눈썹 위를 당기기도 해요. 근데 원칙은 여기 간단한 방면 간단하긴 하지만 또 효과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눈썹 밑 거상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마 거상술을 대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뭘 좀 올릴 수 없을까 해서 생긴 건데 눈썹 부분 여기서 요 범위의 피부만 잘려나가고 당겨지는 거니까 그걸 벗어난 눈가에는 오히려 꿰매고 나면 우는 현상이 와요. 아이고. 여기에 주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서 콧등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마 전체의 피부를 잘라내고 당겨줘야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만 간편하게 하려고 이제 저런 방법이 시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우선은 만족도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알고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이나 눈썹을 벗어난 코 부분, 이 부분은 오히려 악화된다. 네.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주름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좋은 느낌을 줘야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것을 또 눈썹 하 거상이라는 것도 어허. 아주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클래식한 교과서에 나오는 수술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저 수술 받고 토안이라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덜 감지를 감기는. 못하는 분이 아주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잘라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가 전문의가 제대로 하면- 해서는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성형 수술을 만만하게 보면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요. 눈이 안 감기니까 예.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예. 아무튼. 약간 네. 눈썹 밑만 하기보다가는 정식 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정식 수술을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을 하는 것이 제일 큰 효과를 봐요. 리버티 777님은 3, 40대도 거상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3, 40대 요즘은 20, 30대도 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동양인들 얼굴이 골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많이 해요. 성형외과에서. 네네. 턱뼈도 깎아내고 광대뼈도 잘라내고 해서 안에 볼륨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급격한 디스크리판시, 이 비율이 달라져요. 네. 나이가 들어서 가죽이 늘어나는 것처럼 안에 있는 뼈의 볼륨을 줄이고 나면 피부나 그 밖에 있는 연 조직이 늘어나서 갑자기 처지게 돼요. 그런 젊은 사람들은 실리프팅도 해보고 뿌띠도 해보고 뭘 해도 안 돼요. 그 맞아요.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고난 그 살성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뼈가 줄어든 것만큼 밖에 있는 연 조직도 줄어들어야지 옛날 모습이 되는 거예요. 3, 40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40대에 수술을 하면 자기는 30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생에서 30대의 모습을 2번 역류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또 수술을 빨리 하면 노화의 머테리얼이 없어져 버리면 노화의 속도도 그 시기부터 훨씬 느려져요. 수술을 받은 40대가 향후 10년 동안 늙어가는 모습과 수술을 받지 않은 40대가 향후 10년 동안 늙어가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야지라고 결심하면 굳이 늦출 필요 없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자기가 거울 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좋아요. 야, 그럼 이제 저도 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이제 주된 분야입니다. 예. 안면 거상술. 그 어떻게 하는 거고 원리는 뭔가요? 이제 제가 얼핏 아는 건 이제 여기 안 보이는 라인에 절개를 하고 그렇죠. 잡아 당기고 또 남는 피부를 좀 잘라주고 다시 꿰매주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절개? 이제 모든 수술은 뭐 배 수술은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게 결국 흉터가 덜 남느냐를 연구하면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이 안면 거상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얼굴에 네.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얼굴에 하면은 아무리 정교하게 꿰매도 흉터가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절개 자체를 얼굴에 하지 않고 귀에다가 절개를 해요. 어디요? 귀에다가요? 귀에다가 귀 어디에다가요? 언더이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귀 어디에다가요? 귀하고 얼굴하고 경계되는 부위를 해요. 귀 뒤가 아니고 귀, 앞으로. 귀 뒤쪽하고 여기도 많이 귓구멍도 귀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귀 앞뒤로 절개를 한다고요? 예. 여하튼 귀에 해서 귓구멍 속으로 귓바퀴 뒤쪽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 정교하게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정교해도 보이는 곳에 하면 보일 수 있어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위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또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아니 귀로 접근을 합니까? 예, 그다음에 귀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열고 귀로 절개를 해서 우리 박리라고 하는데 박리라는 것은 벌려나가서. 얇게 분리하는 거예요. 네. 피부를 분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바닥에 뼈도 있고 층이 나오죠. 근육도 있고. 예. 그래서 스마스라고 하는 층을 다시 또 바닥에서 분리해요. 그래서 당기는 힘을 이 스마스라는 튼튼한 이 조직이 감당을 하도록 스마스 조직을 남는 만큼 잘라내고 높은 위치에 끌어다가 봉합해서 그 자리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장 바깥에 피부만 자르는 게 아니고 피부만 자르는 게 스마스를 자르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스마스 조작을 어느 방향으로 1cm를 하느냐 2cm를 당기느냐 그게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면 이 귀 쪽으로 절개에 들어가서 이 아래에 있는 얇은 근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스마스. 예. 그거를 잡아 당기면 그러면 이 근육 어디까지 커버가 돼요? 이 그렇죠. 귀 여기에서 다 관여할 수 있나요? 보통 이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마 같은 보통 수술을 그럼 스마스를 일반적으로 깊은 층이라고 해요. 요즘 깊은 층으로 한다, 뭐 딥프레인으로 한다 하는데 여기만 하는 것을 딥프레인이라 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딥프레인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 수술을 이름 짓기는 듀얼 딥프레인이에요. 목에 있는 스마스 조직이 또 있어요. 얇은 근육 근막층을 해서 이것도 뒤로 당겨줘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 목 라인이 젊어질 때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둘러붙어서. 예, 그렇게 하고 이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여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헤어 안에. 두피 속에 두피를 한 2, 3cm 정도를 잘라내고 이 전체를 뒤로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잠깐만요. 길이가 2, 3cm면 돼요? 2, 3cm를 2, 3cm가 뒤로 어드밴스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절개는 얼마나 넣어요? 절개는 전체적으로 다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전체적으로 부채살 펴지듯이 딱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들어. 그 부분이거든요. 귀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고 절개 길이가 작은데 많은 분들의 이제 좀
거부감이라 그럴까 두려워하는 게 이만큼 절개를 하잖아요. 어쨌건 안 보인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절개해서 예.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가 이거 뭐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팩트로 해야 돼요. 팩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미용사도 눈치를 못 채요? 못 차려요. 거기에 흉터가 왜냐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절개가 그렇게 큰데 흉터가 안 보여요? 여기에 흉터라는 건 머리카락 속에 있는 흉터는 배에 있는 흉터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우리 얼굴 이 목 맞죠. 위쪽은 켈로이드 같은 게 안 생기죠. 거의 안 생겨요. 안 아니, 생기는데 근데 그래도 안 보여. 꿰매 자국이 안 보이니까? 여기에는 아래로? 모낭이 손상이 되면 모발이 없어서 그게 마침 하얀 흉터처럼 배에 있는 흉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개를 할 때 모낭이 다치지 않는, 모낭이 여기 직각으로 나 있는 게 아니고 60도 비스듬하게 45도 비스듬하게 모발이 꼽혀 있어요. 네. 그 모낭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아. 절개를 하고 모낭이 손상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허연 흔적이 남지 아니 않는 근데 거예요. 머리카락이 여기 뭐 수십 수천 개인데 그 사이가 약간 다- 그 모낭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런데 보통 신경외과나 이런 뇌수술하는 사람 보면은 선이 다 보여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은 미용을 신경을 안 그렇죠. 쓰고 그냥 미용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빨리 절개를 하고 그렇죠. 안에 있는 브레인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낭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선생님들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뭐 응급수술이 아니라면은 신경외과에서도 뭐 충분히 모발 손상을 주지 않고 절개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들이 네. 또 이게 저희를 신뢰하고 보시기 때문에 네. 선생님 좀 믿지만 교과서에 다 나오는 아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지만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아니 근데 미용사가 머리 하는데도 안면 거상한 사람은 눈치를 못 챈다. 예. 이거 무슨 흉터예요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그렇게 깜짝 같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절개를 이만큼 넣으면 좀 뭐 당기고 아프고 뭐 이러지는 않나요? 뭔가 좀 회복 기간이죠. 그게 이제 회복 기간이죠. 모든 수술은 칼이 지나가면은 아프고 피가 나요. 피가 난다는 거는 혈관이 다친다는 거예요. 혈관이 다 잘리니까 피가 나는 거고 신경이 잘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경과 혈관은 다 재생이 돼요. 우리 여기 나무 보면은 저 끝부분은 아무리 잘라도 아무 손상 없이. 네. 근데 밑둥치를 잘라버리면 어때요? 큰일 그렇죠. 나죠. 예. 신경과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둥치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관건인 거예요. 반드시 신경과 혈관은 수술을 하면은 다 다치고 회복 기간에는 아프고 멍멍하고 해요. 그렇지만 밑둥치를 자르지 않았다면 그거는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은 다 다시 자라나요.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다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일반인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이만큼 절개 길이는 어쨌거나 이만큼 안 보이는 라인으로 예. 잘라야 되니까. 근데 이마를 자르는 거는 이마의 신경은 눈 위쪽에서도 자라가고 뒷꼭지에서도 자라와요. 한 방향이 아니고. 이마가 넓은 사람은 물론요,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마를 폭을 줄이면서 수술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여기서 가는 신경은 짧아서 빨리 회복되는데 뒤에서 오는 신경은 머리 꼭대기까지는 오는데 여기서 잘리고 나면 이 가운데 부분은 비교적 오랫동안 한 1년 정도까지 가야지 회복이 되는 사람은 있어요. 네. 회복은 거의 다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돈을 해보면 절개 라인이 이제 만일 전체를 다 당긴다고 하면 이 헤어라인으로 하고 귀 뒤로 하고 목 밑으로 하고 예. 세 군데를 어프로치한다, 접근한다. 예, 두 군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랑 귀 앞뒤 예. 그렇게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아까 목에도 스마스를 목도 귀 뒤쪽으로 해서 아. 당기는 거예요. 아, 여기를 절개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방리를 해가면서 그렇죠. 거기까지 방리 다 길을 만들어서 그 앞쪽에 있는 것을 뒤로 당겨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난 그 사모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렇죠. 예뻐지신 거구만요. 예. 아니 그러면 자 정돈을 해보면 그럼 마취는 어떻게 해요? 마취는 전신 마취 해야겠죠 당연히.
전신 마취 하는 분들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 중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100명을 하면 99명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요. 왜요? 요즘은 또 각종 수면 마취약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 5분에서 10분 내시경 할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재우는 거. 그 시간만 재우고 여기 국소 마취약을 주사를 하면 돼요. 국소 마취를 하는 것은 그 마취약을 주사할 때 통증이 있어서 싫은 거지. 마취 주사를 하는 통증 시간만큼만 주무시게 하고 마취약을 충분히 도포한 후에 하면 전신 마취가 전혀 필요 없어요. 저는 저는 또 이 수술을 20, 30년을 했지만 네. 전신 마취 한 경우는 뭐 시범 수술을 한다거나 그럴 때지 조용하게 내 혼자만의 공간에서 할 때는 뭐 심지어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작업을 해요. 참 믿어지지 않. 아픔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꽤 규모가 큰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전신 마취까지 저는 전신 마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자하고 대화도 하면서 할 수 예, 있다. 하면서 미리 또 그걸 고지해 드려요. 무슨 얘기든지 하셔도 됩니다. 뭐 다리를 움직이겠다, 뭘 하겠다. 조금 더 주무시고 싶으면 좀 더 재워주세요. 무슨 리퀘스트든지 하라요. 나는. 그러면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수술 시간은 한 4시간, 5시간. 오래 걸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절차가 이제 절개하고 좀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절개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마취하고. 이 수면 마취 내시경 할 때처럼 한 5분에서 10분간 주무시는 동안 이제 우리가 마취약을 주사를 다 하죠. 수술 부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정된 우리가 수술 전에 디자인을 다 해요. 환자 오면 개개인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눈가의 주름을 제일 없애고 싶은지, 팔자 주름을 제일 없애고 싶은지, 이중턱을 제일 없애고 싶은지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디자이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마음속 깊이 뭘 고치는 걸 제일 바라는지를 알아서 그 표시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는 얼마나 잘라낼 것인지. 되게 나이가 들면 이 피부의 길이가 1년에 한 1mm씩 늘어나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젊게 해주고 싶으면 적어도 1cm 정도는 이상은 잘라내야지 10년 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여기는 1cm 잘라내겠다. 또 스마스층은 이렇게 보면 늘어나 보이는 게 보여요.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잘라내겠다는 걸 다 디자인해서 피부를 박리하고 들어가서 스마스층을 잘라내고 위로 당겨서 고정하고 피부는 피부대로 또 디자인대로 잘라내고 고정하고. 그게 이제 한 4시간이 걸리는 거죠. 야, 4시간 걸리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 마취로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아프지 않느냐 많이 아픈 걱정을 해요. 당연히 걱정하죠. 네버예요, 네버. 아니 근데 또 일부 아프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픈 걸 간과하면 아파할 수도 있어요. 의사로서 아프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뭐 진통제를 주기도 해요. 나는 수술을 하면서 이제 수술이 끝날 시점에서 아주 희석된 마취약을 좀 더 도포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마취 상태가 그로부터 또 한 10시간이 더 지속될 수 있어요. 수술 직후에 10시간까지는 전혀 아프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 10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탁 때릴 때 아프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감소해요. 그렇죠. 10시간이 지나면 마취약, 진통제가 없어도 아픔이 거의 사라졌을 시기예요. 그때는 정말 간단하게 뭐 진통제 하나만 줘도 우리 수술 환자는 대부분 뭐 제 인스타그램에도 대부분 과정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실에서 나와서 2시간 만에 다 워킹해요. 2시간 만에? 예, 전혀 아프지 않아요. 아프면은 운동도 뭐 세상이 귀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입원합니까? 대개는 하루 하죠. 하루 하는 게 하루만. 첫날은 좀 붕대를 감아요. 붕대를 감고 나가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내에 계시면서
운동하고 뭐 산소도 마시고 뭐 회복 레이저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대부분은 24시간 지나면 다 제거를 하고 머리 감고. 아니 잠깐만요. 하루 지난 다음에 머리를 감는다고요? 저희들은 무슨 수술을 해도 눈 수술을 해도 코 수술을 해도 머리 수술을 해도 24시간 후에는 반드시 워싱을 해요. 아니 근데 막 균이 들어가고 오염되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우리 그 위험한 코로나 시기에도 첫 번째가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균이든 바이러스든 묻으면 씻어내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이펙티브한 거예요.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다.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배수술을 하든 어디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게 이리게이션이라고 물로 씻어내요. 어허. 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화상을 입었건 많이 다쳤건 수돗물에 가서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게 최고 좋은 소독이에요. 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이 수술도 좀 이렇게 절개 길이는 길 수 있지만 하루 지난 다음에 샤워. 길수록 샤워로 평소에 쓰던 대로 샴푸도. 샴푸, 비누 다 해서 씻어내요. 이야. 절대로 봉합 부위로 아무리 강한 수압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 이렇게 세게 해도 된다. 예. 오히려 거기 표면에 묻어있던 균들이 씻겨 나가는 거지. 뭐 삼투압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수술을 하고 하루 만에 퇴원하고 퇴원하기 샤워도 전에 가능하고. 우리가 머리 다 감기고 소독하고 가요. 그 다음 날 오실 때도 아침에 샤워 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일상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회사 다니고 뭐 이런 거요? 이제 일상이라는 게 어떤 일상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 마주보는 일상이 제일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멍이 들기 때문에. 아 멍이나 부종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부종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멍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피가 고여 있는 게 밖으로 보이는 게 멍이에요. 멍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술 전에 우리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뭐 혈액순환 개선제, 오메가3라든가 심지어 뭐 아스피린 복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그런 건 충분히 고지를 해요. 혈액이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피가 굉장히 묽은 거예요. 수술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해도 정상적인 사람은 끈끈한 혈액들이 저절로 그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딱 피가 안 나오도록 하는데 묽은 사람들은 지혈이 안 돼요. 계속 나와요. 봉합을 다 해도 안에서 또 출혈이 있어 가지고 그게 멍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도 멍이 덜 들도록 충분히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 체크를 해서 이 약은 3주 전에 끊으세요. 뭘 다 고지를 해요. 그리고도 수술 중에도 지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도 평소에 뭐 이렇게 닌겔 맞을 때도 멍이 많이 드는 사람은 항상 멍이 들어요. 멍이 잘 안 드는 분은 항상 거의 안 들어요. 그것도 체질이지 그렇죠. 의사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죠. 평소에 멍이 나는 많이 들어요 하는 분은 우리가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수술 후에도 멍이 덜 들 수 있는 조치들을 또 해요. 그러니까 뭐 영업을 한다라든지 방송을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이제 분들은 멍 적어도 때문에 2, 3주는 멍이 들었다 하면 한 2, 3주는 2, 3주는 지나야지. 지나야 빠진다. 예. 부종은 심하지 않다. 부종은 심하지 않아요. 멍이 안 드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멍 드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멍드는 한 비율 절반 정도 되나요? 절반 이하예요. 아, 10명 그래요? 하면 한 두세 명 아 그래요? 멍이 들지. 그러면 멍이 안 드는 분들은 그 다음 날 며칠 뭐 만에 바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뭐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이런 건 다 돼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막 심한 멍은 없지만 뭐 그런 거 여기서 뭐 음식점 근데 가고 다 근데 이제 그 만족도는 어때요? 엄청 좋아요. 예를 진짜로요? 들어서 네. 이 이마 수술 같으면 그 수술 하나만으로 이마 주름 없어지죠. 미간 주름 없어지죠. 콧등에 있는 주름 없어지죠. 눈가에 있는 주름 없어지죠. 눈썹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올라가죠. 팔자는요? 여기 팔자는? 팔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턱도 없어지죠. 이중턱도 이렇게 샤프하게 턱 라인이 나오고. 예. 아니, 근데 대부분의 지금 말씀만 듣고 보면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아니 그래 저도 봤다니 그래요. 그 사모님이 그걸 하고 왔는데 음. 마치 그 소녀처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그게 희한한 게
눈, 코 성형한 거하고 달라요. 딱 보면 그렇죠. 윤곽이 확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우리 이 수술도 실버 수술은 눈, 코 수술하고는 좀 다른 게 그러면 선생님은 눈, 코 수술을 안 합니까 지금? 거의 하지 않아요. 100명 중에 1명, 지금 뭐 아는 뭐 친인척이 오거나 뭐 친구 딸이 오거나 하면 하지. 일반적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우리가 다른 병원으로 안내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그 오늘 주제인 실버 성형, 그 외모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안면 거상이다. 이제 그렇죠. 뿌띠도 아까 설명도 해주시고 필러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뿌띠로는 그 한계가 나이쯤이 있다. 되면 한계가 있죠. 근데 안면 거상은 이제 얼핏 들으면은 좀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전신 마취도 안 하고 빨리 회복이 되고 예. 그렇다. 만족도도 높다. 그렇죠. 만족도가 예. 대부분 실버쯤 되면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수술을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이 또 실버 성형도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 보면은 순둥순둥님은 되게 만족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했는데 별로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도 있고 만족스럽지 이것도 않다는 게 네, 의사마다 효과가 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음, 유지인대가 여기 꽉 잡고 있는데 음. 수술 범위를 이 뒤쪽에서 하면 여기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아요. 이 유지인대보다는 더 앞쪽으로까지 분리를 하고 앞에서 조작을 해야지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수술을 제대로 안 그렇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제대로라는 게 예, 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가야 한다. 경험도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방식은 틀린 뒤쪽에서만 계속 하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좀 내가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오래 쓰던 막 어지럽혀진 방을 누구한테 청소를 의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쓸기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쓸고 닦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테이블까지 다 밖에 드러내고 쓸고 닦고 테이블 다시 제자리에 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카페트까지 다시 꺼내서 털고 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우리는 카페트까지 제대로 다 다시 털고 다시 아니 넣어야지 왜냐면 저도 내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 저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다 비온 데는 항상 이제 뭐 검증되고 그 분야 이제 가장 훌륭한 분들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또 그 간혹 또 병원에 갔는데 저를 믿고 갔는데 효과가 없다 뭐 이래갖고 그러면 저도 욕 먹고 우리는 네. 간단함을 추구하지 않고 최상의 결과가 있는 곳이 멀고 험하더라도 거기까지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던 병원인 거예요. 아 그건 저도 당연히 그러니까 믿죠. 일을 얼마나 끝까지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냥 쓸고 닦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만 평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뭐 쾌쾌한 냄새도 날 수 있고 뭐 그런 차이. 뭐 근막이라든지 인대라 이거 제대로 다 터치를 안 해주고 범위. 말만 안면 거상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끝난 경우도 있다. 작업 범위가 얼마나 넓었느냐, 거기 문제가 있는 곳까지 가서 터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좀 요새 또 그 비용에 민감해서 제가 여쭙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또 뭐 비용 문제까지 이게 또 비보험이고 미용 성형 분야니까 전문가의 레벨에 따라 다 다른 건 뭐 다 상식적으로 달라요. 맞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담합이라고 하잖아요. 예. 서로 옆에 야 너 얼마 받니 우리 얼마 받아야겠다 이거 말을 서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법에 위반되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 소신대로 받아야 되고 그게 시장 원리인 거지. 아, 야, 너 얼마 받아. 나도 얼마 받아야겠다. 의사들끼리도 서로 가격을 서로 맞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병원은 아무래도 조금 비싸긴 하겠네요. 아마 비쌀 얼마라고 거예요.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아마 비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데 하긴 그 좋은데 쌀 수는 없지. 그렇죠.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아무튼 그 비용 문제는 있지만 어쨌거나 오늘 저희는 그거보다는 이 시술 자체를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면 제일 만족스러울까요? 그 인디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안면거상 오늘 주인 실버 성형은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만족도가 높을 거야. 예. 좀 비정상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과학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사람의 기대치가 여기면 이 수술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학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인데 이 사람의 기대치가 여기 있으면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어요. 설마 뭐 나 헐리우드 미녀처럼 해주세요 할 수 이러지는 않을 있어요. 거야. 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 사람이 바라는 게 어디까지이며 또 수술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라는 걸 설명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그 설명하는 걸 30분에서 1시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요. 한계점이 뭐고 이건 어떻고를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술 동의 과정을 사인하세요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주 상세히 내가 오늘 느꼈으면 오늘 추가해요. 그게 20년 동안 쌓였던 이걸 환자들한테 미리 얘기해 줘야 된다 해 주면 좋겠다는 걸 이 30년에 걸쳐서 쌓였는 2-3페이지에 걸친 그걸 하나하나 읽어주고 설명하면서 인식을 시켜줘요. 그 인식시켜주는 것이 그걸 통해서 환자들의 기대치가 여기 있던 사람이 현실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만 수술을 하신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네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만일 이렇게 높았는데 그대로 두고 수술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현실이 이렇습니다를 다 하고 그 사람이 그걸 억셉트하면 그 사람의 기대치가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그럼 일단 이제 너무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분. 근데 그런 분 가운데 특히 어떤 분에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팔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내가 좀 실버 성형으로 그렇죠. 외모를 개선하고 싶다. 근데 두 가지예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하고 피부가 얇은 사람이 맞아요. 차이가 있어요. 노화되어 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주로 처지고 얼굴도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좀 쉽게 표현하면 건성인 피부인 사람들은 피부가 얇고 이 사람은 막 잔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점점 야위어지고 볼륨이 빠지는 쪽으로 그게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달라요.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렇죠. 가족 영향이죠. 가족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늙어갔으면 아빠가 이렇게 늙어갔으면 나도 그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별명이 통통이거든요. 예. 피부가 빵빵해요. 두껍거든요. 아직 젊고 유지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양분 섭취도 잘 사람보다는 하셔서 좀 피부가 더 얇은 사람이 더 잘 처진다. 얇은 사람은 바람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뭔가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나이 드는데 너무 여기가 홀쭉하면 참 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채워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당겨 올리는 수술보다는. 진짜예요? 예. 얼굴이 막 처지는 사람, 울룩불룩하게 변하는 사람들은 당겨 올리주는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피부가 처지고 울룩불룩하고 울퉁불퉁한 그 사람은 얼굴이 두꺼웠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당겨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 더 좋다. 그렇죠. 얇은 사람은 당기는 수술을 받아가는 다른 시술이나 다른 레이저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주는 게 좋아요. 지방 이식이라든가 그런 걸로 노화를 개선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 판단도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겠네요. 환자 그렇죠. 딱 얼굴 보면 이 사람 피부가 두껍고 얇고. 그렇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거상 수술하는 것보다는 지방 이식을 하거나 뭐 필러 같은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권해드리죠. 그러네요. 예. 레이저도 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이 하면은 효과가 좋고 피부가 좀 거무죽죽하면 효과가 오히려 나쁘고 효과 떨어지거나 더 기미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술도 피부가 두꺼운 분에게 더 적합하다. 더 적합하죠. 두꺼운 부분은 다른 대체 방법이 없어요. 두껍고 처져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좀 두꺼운 편인데 처지면 한번 선생님께. 언젠가는 그렇지만 아직 예 선생님은 뭐 잘 드셔서 그런지 몰라서 아직은 정말 소녀시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처진다는 게 이제 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당기면 도움을 못 받잖아요. 눈 내려오면 반드시 이마를 당겨야 돼요. 이마를 당겨야 된다. 여기만 접근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자연스럽다. 그러네요. 네. 참 이게 아무튼 참 전문가의 영역은 또
다르네요. 제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 성형 부분과 치료만 가능하다는 예. 거. 예. 성형 교과서도 음. 우리 배울 때랑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음. 많이 더 보강이 돼 있고 아하. 방법도 많고 수술도 옛날 방법을 해보니까 한계점이 이렇던데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 게 좋고 하는 게 이론이 굉장히 많이 더 발전돼 네. 있어요. 요즘 선생님 근황은 어떠세요?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근데 진짜 사모님이 왜 이렇게 젊어지신 거예요? 사모님도 이 수술 받으신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예. 나는 와, 그게 진짜 우리 가족 누구든 나 이게 아니, 싫어하면 근데- 다 내가 도움을 줘요. 우리 집 아니, 사람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은 야, 삼촌 어때? 지금 63세신데 와, 진짜 뭐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아니 얼굴 어떻게 이렇게 젊으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아, 정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요.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 근황은 그러면 이제 병원 진료하시고 이제 가끔 용산에도 가시고 예, 순방할 때 동행도 하시고 그렇죠. 오다가 내려오면 나는 무조건 강연도 학회에도 옛날에 성형외과 윤리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예, 학회일도 뭐, 많이 하셨는데 예, 학회 뭐 윤리, 재정, 학회 일도 하고 강연을 내 분야는 실버 성형은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0년 동안 봄, 가을로 학회 때마다 했고 코로나 때 좀 뜸했는데 또 10월 달에 우리 개원이 영수 강좌 거기에 나와서 꼭 좀 또 한 30분 젊은 의사들 많이 배출돼 있으니까 좀 네. 해달라 해서 또 10월 6일 연수 강좌에도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럼 또 중국에도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에 가서도 많이 수술한다고. 중국에도 예, 중국은 우리처럼 정식 교육 트레이닝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의사들은 정말로 소위 말하는 대부분 다 비전문이죠. 어허. 그래서 사고 쳐놓은 것도 많고 아, 그거 이제 수습하러 가시는. 소습도 해야 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죠. 아, 제대로 된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겠다. 아니, 제가 선생님 오신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 편한 방송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여기 이 제주도에 요새 제주도가 부동산 값이 많이 내렸거든요. 예. 거기에 좀 경치 좋은데 그 건물 뭐 임대를 하든 해갖고 저하고 동업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나 동남아나 뭐 돈 많은 환자들 예. 실버 성형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95년도에 하와이 유학 갔던 곳이 그런 곳이에요. 하와이 휴양지에 호주에서 유럽에서 본토에서 다 와서 영하게 돼서 좀 쉬다가 복귀하시는 분. 아니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테는 달러를 받으니까 외화도 벌고 선생님은 또 돈 벌어서 세금도 한 예. 절반 이상 내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절반이 세고. 세금 내면 국가에도 좋은 예. 일이고 고용도 창출하고 제주도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내가 봐서는 필요하고 지금 이제 뭐 각종 K-팝 저희 병원도 K 뷰티 하나 하세요. K-뷰티고 코로나 전에는 거의 환자가 중국에서 오는 게 외국 환자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 변화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러시아, 프랑스, 두바이, 인도네시아, 뭐 두바이에서도. 스페인, 이태리, 영국, 유럽 쪽에서 많이 와요 이제. 와, 선생님 진짜 글로벌 그 K-팝뿐 아니고 K-메디칼로도 K-팝의 덕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K-컬처의 덕분으로 우리 아하. K-메디도 엄청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돈을 모아 볼게요. 아니 근데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예. 제주만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있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돈놀이 하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서 제도가 허용을 안 해주니까. 사실은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공과대학 탑 클래스 학생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공과대학 졸업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탑 클래스가 다 의과대학 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국 환자도 유치하고 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이 제주도 시범 사업으로 뭐 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이 정서상 그렇죠. 거부감이 많다고 좌절됐거든요. 그게 몰라서 그래요. 계약까지 다 정말로 했는데. 국부를 창출하는 건데. 아니, 제 말이 그러니까 이게 그 미용 성형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로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엄청 행복해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해피해지면 그게 뭐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산을 깎습니까? 뭐 이 여기 제가 있는 요 협재만 나가도 예. 텅텅 빈 망한 그 콘도나 이게 빌딩. 굉장히 많아요. 다 망해갖고 거미줄 쳐져 있는 그 건물이 무지 많거든요. 거기 좀 인수해갖고 제주도 와서 이 서핑도 즐기고 쉬면서 이렇게 리프팅도 하고 한 몇 주 있다가 뭐 이런 컨셉으로 하면은 저도 좀 돈도 좀 벌고 그래갖고 그걸로 우리 뭐 제가 저는 또 유기견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고 우리 뭐 집사람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좀 아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 노하우와 경험이 저는 아깝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혜택이 가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네. 잘 한번 구상해 보세요. 아이 그러니까요. 예. 아 김종찬님이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한테 거상 수술을 했대요. 근데 되게 만족하고 계신다. 예. 아 또 이렇게 직접 봐준 환자분들도 오늘 또 연결이 돼서 들어오셨네요. 그래요. 아 순둥순두님이 자신의 큰 언니를 선생님께 수술받게 부탁하고 싶다고. 혹시 저희 방송 보고 오시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 20분이 넘었어요. 오. 야, 이거 너무 오래. 근데 너무 원래는 좀 쉬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붙잡고 이렇게 해서 아니 이 죄송해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괜찮죠, 선생님. 여기서. 서울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우리 아니 나중에 집사람이 그 재현이하고 애들하고 같이 예. 오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예 너무 좋아요. 가기 그러게요. 싫어요. 자, 끝으로 이제 선생님의 그 포부랄까 계획은 뭔가요? 이제 미래 이제 저는 생각하고 이제 계시는. 개인적으로 뭐 아들 딸 다 짝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하.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실버 생활을 집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모처럼 여기 와 보니까 야 정말 이런 데서 조용하게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공식적으로 뭐 맡고 있는 일 뭐 한 3년 뭐 그 정도 잘 마무리하고 여하튼 뭐 조용하게 그냥 그래도 지금 한창이시고 체력도 엄청 좋으시고 뭐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도도 수술할 것 같은데요. 후학도 그렇죠, 좀 뭐 양성을 우리 하시고. 후학도 양성해야 되고 우리 또 제 그 계명대학교 강자 진짜 성적 선생님 스승님. 그분이 예 스승님이 그 해외 의료 봉사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우리 내가 젊었을 때는 거기 조인해서 해외 뭐 무료 수술을 많이 다녔어요. 사실 그때 뭐 우즈베키스탄도 다니고 해서 뭐 그 나라하고 뭐 인연도 그래서 생기고 우즈베키스탄의 예, 그 예. 대통령하고도 예 아 맞아. 그렇고 여하튼 이제 뭐 좀 더 힘 남으면 뭐 좀 더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하. 그래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주에서 뭔가 그 K 뷰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저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제주도 국제학교가 대성공을 했잖아요. 예. 원래 거기는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쓸모없는 허벌판. 땅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핫 플레이스가 되고 관광객도 무지 많이 오고 또 그 덕분에 그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애들을 외국으로 안 보내도 되고 그리고 제주 지역 사람들 또 5%인가 무상으로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순환으로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강남에 네. 너무 빡빡한 그 젊은 의사들도 네. 이런데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진짜 실력 있고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의사들도 많이 올.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물꼬를 터주면 좋은데 무조건 안 된다요. 안 돼. 뭐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지금 사모님이 방송 빨리 끝내야 된다고 지금 압력을 막 앞에서
가고 계십니다. 예, 그 귀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또 그 병원 또 잘 되시길 빌고 또 꿈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 우리 선생님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천상 의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 PMD PDM 박동만 성형외과의 우리 박동만 선생님과 함께 실버 성형 이야기 나눴는데 끝으로 뭐 혹시 이 수술 받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마무리 말씀 해주실까요? 하여튼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항상 뭐 요즘 그 인터넷도 발달했고 SNS도 발달했으니까 항상 질문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외모는 우리 전문가가 해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건강은 정말 저도 시간만 나면 근육 운동도 하고 체력을 기르는데 체력을 잘 유지하셔서 100년 동안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질문. 그 연세가 예를 들면 오늘 방송 보시면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신다. 그런데 그분도 이 수술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82세 되시는 분 뭐 몇 분을 수술을 해드렸고 아하. 제가 가까이는 저희 장인어른을 봤을 때 저희 장인어른 94세신데 네. 원하시면 내가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정하세요. 뭐 원하지 않고 해피하시고 뭐 하루에 10,000보 걸었는데 아니, 더 걸을까 말까 막 전화 아니, 주시고 이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90세 고령도 또 수술은 가능해요. 아. 원하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원하시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시술이 고령자에게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전혀. 그러니까- 에이트라우마틱 아주 손상을 적게 하면서 분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수술을 하는 거 혹시 볼 기회가 있으면 보면 알지만 예. 수술할 때 거의 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아이 피가 아,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내 그거 우리 학교에 가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그 강의할 때 보면 어떻게 피가 안 나느냐고 해요. 피가 나오지를 않아요. 와 그래요 이렇게 그 절개하니까 에이트라우마틱하게 그러니까 상처를 작게. 그렇죠. 층과 층을 깨끗하게 분리하면 피가 나오지 않아요. 아, 우리 뭐 대단합니다. 각종 뭐 동물들 보면 이렇게 벗길 때 보면 저절로 싹 일어나는 층이 있어요. 그 분리해야 되는 층을 따라서 곱게 하면 정말 출혈 없이 전문가의 포스가 막 느껴져. 어떻게 피가 안 날 수가 있지? 예. 하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오늘 저도 그 잘못 알고 있던 거 많이 새로 알았고요. 와우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고령은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내가 뭐 몇 년이라도 젊게 살고 싶다면 할 수 있다. 예. 와 90이라도 진짜로. 예. 저희 장인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뭘 눈 뭐 어디 해달라 하면 저는 기꺼이 해드려요. 야, 내가 피가 그분의 안 난다는 게 체력을 아니까. 와우. 네, 진짜 그 오늘 토요일 날 낮에 귀한 시간 감사하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요, 네. 모처럼 참 와서 홍쌤 사시는 거 보니까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같이 오셔서 낚시하고 자전거 타고 예. 같이 하시고 뭐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저하고 같이 하시죠. 예. 아니 뭐 서로 애국하는 길이죠. 뭐.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무튼 우리 박동만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나중에라도 추후 궁금증 있으면 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선생님께 전달하고 중요한 질문 몇 가지는 답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디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오후 1시에도 또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주임 교수님이죠. 한소원 교수님 저하고 이곳 마당에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지 최신 심리학 이론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겨울아 조용히 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야!